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창협의 고전수필을 배우게 될 건데요. 고전수필은 즉 교술갈래 중에 하나예요. 교술갈래라는 것은 북 가는 대로 쓰는 거, 즉 허구의 문학도 아니고 정서를 제시하는 시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라는 거죠. 즉 허구의 문학도 아니고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교술갈래고, 교술갈래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험문학이라고. 즉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술갈래고요. 북 가는 대로 써. 형식이 거의 없어서 글쓴이가 굉장히 편하게 쓴다. 그래서 북 가는 대로 그냥 펜 가는 대로 쓰는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고전 수필이고 말씀드린 바처럼 경험문학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이다라고 하면 맞고요. 또 이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깨달음, 성찰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게 되실 교술문학, 즉 고전 수필인 무엇을 대체 경험을 하셨는가? 김창협님이 자기 경험을 한 것을 수필로 쓴 건데요. 폭포를 구경 갔었어요. 폭포를 구경 갔다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어. 이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보지 못한 폭포이고, 이것을 자신에게 경험을 비롯하여서 그에 대한 감상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공이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폭포를 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폭포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저랑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보지 못한 폭포.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글쓴이가 경험한 것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비록 폭포를 보진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제시하는 교술문학, 즉 허구의 문학도 아니고 정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닌 수필, 고전 수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능암곡이다. 이 능암곡이 나왔는데요. 이 능암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필자가, 즉 글쓴이가 찾아가고자 하는 목표, 즉 폭포가 있는 곳이 능암곡이에요. 그러니까 풍패동이 있는데 이 풍패동에 어디에 여기에 이 동쪽에 능암곡이 있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큰 바다가 들어간대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과거형. 그렇구나. 그러니까 필자에게 있어서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어디 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근거리에 있고,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서 가본 적이 없었대요. 능암곡에 있는 그 폭포가요. 풍패동 동쪽에 있는, 즉 능암곡에 있는 그 폭포. 얘는 서쪽으로 흘러서 소월석 아래에 흘러서 이게 큰 대천으로 들어가는데, 이 폭포는 필자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가본 적이 없다. 하루는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 황씨가 있었어요. 이 황씨가 자익에게, 여기 자익이 있었죠. 자익에게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매우 기이하다고 말해. 황 씨가 말한 거죠. 누구에게? 자익에게 말한 거예요.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즉 황 씨에게서 자익에게서 이게 나까지, 즉 내가 근거리에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폭포를 황 씨가 굉장히 기이하다고 말해서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어떻게 흔쾌히 함께 갔대요. 아우 대유와 조카 인상과 악상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구나. 궁극적으로 근거리에 있어서 아무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폭포. 왜? 나 그래서 가지 않았어.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죠. 근데 황 씨한테 전해들고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서 기이하다는 폭포를 구경 가기 위해서 고 한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필이 얘가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처음 했는데 필자가 뭐였다? 황 씨에게 뭐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누구 아우 자익과 함께 폭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위도 누구랑? 조카. 자, 이제 중간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어귀에 골짜기 그 입구에 이르자 사람 사는 마을 한 세네 채가 보였대요.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서 밭두둥과 울타리가 썰렁했대요.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휘어서 70에서 80세쯤 되어 보였는데 폭포가 어디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골짜기 어귀에 이르러서 인가가 서너 채 보였고 나는 뭐 했다? 여기 노인에게서 폭포에 대한 길을 얻었다라는 거죠.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얼마 안 있어 판판한 어떻게 바위가 하나 보였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대요.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러갔대.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까지 가지가 뻗어 있었대. 오, 괜찮네. 곁에는 단풍숲이 있었는데 또한 높고 컸대. 입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도 아름다운 장관에 모두 기뻐했답니다. 오호, 뷰티풀. 이 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와, 여기에 중간 부분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만족하고 있어요. 골짜기 여기까지는 노인에게 폭포 가는 길을 물었고 거기서 실제 가서 봤죠. 그러니까 골짜기 안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길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오, 더 만족스러워. 하지만 여기서부터입니다.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서 올라갔대.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처음엔 어떻게 만족했거든. 폭포는 종래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대. 맷불이 그 산의 부리를 삥 둘러싸고 산머리는 첩첩인데 산마루는 계속 첩첩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렇게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에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 쪽은 경계가 더욱 극히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며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여기까지. 그래도 지금 폭포 가는 길을 찾진 못했어. 어려워. 그러나 지금 여기 마지막 신기한 것은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그래도 어떻게 기뻤다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 즉 첫 번째 이 사람이 주인공이 황 씨에게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우 자익과 조카 두 명과 어떻게 폭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폭포를 찾아가는 도중에 골짜기 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 다음, 네. 이 사람은,
폭포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 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요.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등성 위로 점점 올라가야만 하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웬일이에요? 아까 폭포 가는 길에서 해가 지금 날이 뉘엿뉘엿해졌는데 지금 해가 곧 지려고 지금 산이 어둠으로 이제 덮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포를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어떻게 다시금 옛 길을 따라서 계속 헤맸어. 근데 앞서 아까 골짜기 어귀에서 노인에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따라가 봤는데 계속 뭐예요? 산등성이로 오르막길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폭포 구경을 못해요. 지금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갔어야 돼. 그런데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그 길이 맞아. 그냥 갔어야 돼.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아우가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표개져 있는데 약간 무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야, 이런 것을 구경해주고 진짜 지금 동생이 그러는데 내 아우 자익이 그러는데 볼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일행이 폭포 찾기를 중간에 스탑했어.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자액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그가 뭐예요? 내가 이런 거 이거 볼 거 없어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아까 내가 이미 내 집 근거리에 있지만 안 갔어. 왜 특별할 게 없었거든. 근데 황 씨가 분명히 기이한 폭포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갔는데 황 씨가 말한 폭포라고 자액이 봤다고 하는데 정말 볼품없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냐? 진짜 뭐야? 웬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허탈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뭐 한 거야? 안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아까 자액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보자고 내가 가겠는가? 그러니까 자액이 본 폭포는 뭐예요? 물줄기도 되게 어떻게? 약해. 물줄기도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황 씨가 본 거는 엄청나게 기이한 폭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액이 본 폭포는 약한 물줄기였고 황 씨가 본 폭포랑 자액이 본 폭포는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이 서술자가 아니라 즉 글쓴이가 필자가 산등성이를 타고 계속 올라갔다라면은 황 씨가 봤던 기이한 폭포를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됐어요.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액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르르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웬일이야. 말만 번지르르한 인사가 바로 누군 거야? 황 씨였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황 씨에게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황 씨는 속인 게 아니었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황 씨 원만하고 있네요. 자액이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진짜 폭포라는 것은 황 씨는 봤지만 그들은 볼 수 있었지만 포기했고 자익은 보지 못한 바로 그 우렁찬 기이한 폭포죠.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 없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가야 이르러 구워볼 수가 있답니다. 즉 누가 필자가 가던 길이 맞았던 거예요.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었던 그를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필자는 드디어 깨달았죠.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액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가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볼게요. 필자는 지금 기뻤대. 왜 기뻤대? 자익이 굉장히 약한 물줄기를 봐서 폭포의 실상을 되게 실망했지만 자익이 본 것이 아니라 폭포의 실상이 사실 딴 것이 있었어. 그래서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비록 중간에 포기해서 못 봤지만 뒷날에 유람 이렇게 투어할 거리들이 남았기 때문에 비록 보진 못했지만 내가 다음에는 볼 것이 있어. 그러니까 발상이 바뀐 거죠. 뭐 이런 거죠. 현역에서는 내가 비록 합격하진 못했지만 내가 재수를 해서 그래도 아직 여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가 자신의 가던 길을 지금 어땠어요? 맞는데 산등성이를 가다가 의심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쵸? 왜? 자익이 말만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던 길에 진짜 노인이 말한 황 씨가 말한 진짜 폭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경험했죠. 근데 필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안타까움과 그 다음 동시에 여운을 느낀 거죠. 유람한 날은 신민년 8월 20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건 다음 날이고요. 기이한 폭포를 보진 못했지만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런 연으로 뭐를 썼다?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글은 수필이고 자기 체험적이면서 동시에 교훈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액이 본 폭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한 폭포가 있습니다. 자액이 본 폭포와 보지 못한 폭포가 있는데요. 자액이 본 폭포라는 것은 바로 어떤 폭포냐면은 바로 여기 부분에 나옵니다. 잠시만요. 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자액이 본 폭포라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폭포예요. 즉 약한 물줄기라는 거죠. 왜 어떤 폭포예요? 귀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빙신이에요. 그러나 제목이 보지 못한 폭포죠? 이 보지 못한 폭포가 바로 어떤 폭포예요? 폭포가 얘가 진짜 폭포고요. 그쵸? 그러니까 산등성이를 따라서 갔으면은 진짜 어떻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폭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지 못한 폭포를 통해서 필자가 깨달았는데 무엇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여운을 느낀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한 폭포를 마쳤어요. 고생하셨습니다.